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조동사. 조동사 뭐가 있죠? will, can, may, must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죠? 뭐 우리 대다수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조동사는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얘는 보조동사란 뜻이에요. 본 동사에 붙어서 본 동사를 보조해 주면서 그 본동사의 의미에 판단과 평가를 어, 더해주는 거죠. 어떤 거냐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여기 보면요. 나는 영어 공부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영어 공부한다는 표현을 I study English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공부한다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럴 때 앞에 can을 붙이라는 얘기죠. I can study English or I could study English가 되겠죠. 나는 영어 공부해야 한다. I have to study English. 그쵸? 나는 영어 공부할 거야. I will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했었어야 했어.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동사 study가 있는데 본동사가 있는데 거기에 판단 평가의 장치를 더하는 게 본 그 보조동사, 즉 조동사의 임무인 거죠. 조동사는 혼자는 못 쓰이죠. 뒤에 반드시 동사의 원형, 이 본동사를 달고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조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예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I can study English와 I could study English는 어떻게 다르니? 라고 물으면 대다수는 답변하지 못해요. 공부하면서 can과 could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I can study English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이고 I could study English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다수는 이걸 can은 현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I could study English 하면 나는 예전에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런 표현인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주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현재형과 과거형이 이 표현 있죠. Will you pass me the salt? 그죠? Would you pass me the salt? 예전에 제가 30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상고 다닐 때 제가 보던 멘트맨 기본 영어에서 있었던 표현들이에요. Will you pass me the salt? 그 옆에 어떻게 써 있어요? 얘가 예의 없는 표현이래요. 옛날에 얘는 예의가 있는 표현이래요. 왜 이럴까요? 두 문장을 1대1로 이렇게 1대1로 매치시켜 보면 뭐 만다는 거예요? will과 would 만다는 거죠. would. 그죠? will과 would 만다는데 결국 하나는 예의 없는 표현이고 하나는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그러면 will과 would는 예의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will은 예의가 있는 거고 would는 예의가 would는 예의가 없는 표현인 거예요. 아니 will은 예의가 없는 거고 would는 예의가 있는 표현인 거죠.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문법책 보면서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옆에 사족도 안 달려 있었어요. 안 달려 있었고 당연히 못합니다. 근데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뭐냐면 조동사의 과거형이 한결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증가된 표현이에요. 조금 더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Will you pass me the salt? 그러면 너는 나한테 소금 건네줄 거야 라는 확신에 찬 표현이라는 얘기고요. Would you pass me the salt? 그러면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런 거 볼게요. 한국어죠. 한국어에서 돈 좀 빌려줄래?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돈 좀 빌려줘. 이런 표현이 있고요.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쪽이 더 예의 바르게 느껴지세요? 이쪽 아래쪽이 한결 더 예의 바르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우리 입장에서 더 예의 바르게 느껴지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랫문장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는 표현을 보다 더 예의 바르게 느끼는 건 우리가
거절하기가 더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당연히 내가 돈을 빌려줄 거야. 너는 나의 부탁을 들어줄 거야. 라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절하기 아무래도 좀 더 어렵겠죠. 그쵸? 하지만 미안한데 좀 썰 좀 깔고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조금 더 확신에 차지 않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야, 나도 미안한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거절하기가 쉽죠. 물론 사실은 돈 좀 빌려줘.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맡겨놨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겠죠. 싸가지가 없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범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요렇게 돌려서 말하는 어법을 완곡 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살짝 돌려서 말하는 것들. 이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ill you pass me the salt는 예의 없는 표현이 되고 would you pass me the salt는 좀 더 예의 바른 표현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가 시제의 차이가 아니라면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은 뜻이라면 그럼 조동사를 이용해서 과거 사건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게 당연히 들어야 되는 의문이겠죠? 할 수 있겠죠. 자, 조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쓰인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뒤에 동사의 원형으로 달고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쓰든 뭘 쓰든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오면 이건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 사건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당연히 과거 동사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조동사가 오고요. 그 뒤에 과거 동사를 딱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영어에서 원칙이 있죠. 조동사 뒤엔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동사를 쓰면 동사의 원형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이걸 못 쓰고 그쵸? 이걸 못 쓰고 뭘 쓰는 거예요? 우리 시제에서 배웠잖아요. 시제에서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과거 동사가 있고요. 완료 시제가 있었죠. have pp. 그쵸? 더 앞선 과거는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had pp가 있었죠.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표현들 중에 어떤 걸 쓰느냐는 철저히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동사를 갖고 과거 사건을 표현해 줄 건데 얘를 갖다 쓰려고 보니까 조동사 뒤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영어의 원칙이 위배돼요. 그럼 뭘 갖다 쓰겠어요? have pp. 자, 조동사 뒤에다가 시제편에서 배웠던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have pp를 갖다 넣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have pp가 있으니 앞에 조동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이겠구나, 문장이겠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조동사 뒤에 have를 썼으니까 have는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조동사 뒤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은 현재 사건을 나타내는 거고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지난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외울 게 있나요? 시제에서 have pp가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물론 have pp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서는 현재 사건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사건으로 보놓아야 영어 전체의 이해가 수월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봅니다. 조동사 플러스 FPP가 지난 사건을 표현하는,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이때 조동사 뒤에 FPP가 오면 몽땅 다 지난 사건인데, 요 will FPP, 얘는 예외예요. will 플러스 FPP의 형태는 뭐를 나타내요? 미래 완료를 나타내는 시제 표현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쟤는 무조건 미래 완료예요. will have pp의 형태는. 자, 어떤 공부를 할 때는 먼저 원칙을 아시는 게 좋아요. 모든 일은 다 그렇죠. 먼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원칙에서 벗어나는 놈들을 잡아가야죠. 원칙은 뭐다? 조동사 플러스 FPP는 지난 사건이다. will have pp는 어떻게 된 거야? 물으면 얘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애다. 얘는 특별하게 미래 완료를 나타내는 고정된 틀이다. 그쵸? 나머지는 다 과거 사건이에요. would have pp,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죠.
He would have studied English. 그러면 걔는 아마 영어를 공부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죠. 그리고 can 플러스 have pp 형태는 영어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왠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걸 문법적으로 표현은 해요. can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하나는 능력의 can, ability를 나타내고요. 또 하나는 가능성을 나타내요. 근데 can을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형을 썼을 때는 불확실성이 한결 증가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의 can인지 혹은 가능성의 can인지 구별짓기 어렵더라. 그래서 안 쓴다고 해요. 뭐 이런 거는 사실 몰라도 그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can have pp는 안 쓴대요. 그리고 cannot have pp는 어떤 거죠? 이건 많이 그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죠. cannot have pp 강한 부정이죠. 뭐뭐 했을 리 없어. must have pp는 요 반대되는 개념이죠.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그죠? 다음에 요 나머지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요. could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I could have studied English.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야, 내가 영어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때 영어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겠죠. 그렇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should have pp, ought have pp, had better have pp, 그리고 may as well have pp, need to not have. 요건 반대죠. 그쵸? 뭐뭐 할 필요 없었는데 했다. 나 그거 할 필요 없었는데 이런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이건 따로 예문 같은 건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영어 전반에서 흘러가는 have pp의 개념이 있어요. have pp. 현재 완료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는 언제적 사건이다? 과거 사건이더라. 시제에서 얘를 이게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오는 이 형태가 이해가기 어렵겠죠. 그쵸?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가 불확실성의 차이고 시제의 차이가 아니라면 조동사를 이용한 과거 사건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 have pp를 써서 나타내죠. 그쵸? 또 있어요. 다음 시간을 가정법이 있죠. 가정법. 가정법 뭘로 나타내요? if로 나타내죠. if로 나타내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이거 우리 공식처럼 외우잖아요. if 뒤에 주어가 오고 had pp가.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왜? 가정법을 나타내는 if 절에 뭐가 쓰였어요? had pp가 있으니까 had pp가 쓰였으니까 이걸 가정법. 예,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헤드 PP가 왔을 땐 이게 언제적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조동 이때 얘가 가정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주절이 나오겠죠. 주절에서도 주어가 나오고요. 과거에 내가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어가 나오고요. 조동사가 나와요. 근데 조동사는 가정법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뻥이잖아요. 뻥이란 얘기는 불확실성이 한껏 증가된 표현이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would, should, could 이런 것들만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과거 사건을 나타내니까 뭐가 쓰이겠어요? have, pp가 쓰이는 거죠. 그쵸? 여기서 또 연결되죠.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형태. 어디서? 가정법에서. 그리고 나중에 배울 준동사편. 준동사에서도 투부정사와 발음하기 나빠서 만들어진 뭐가 있더라? 동명사가 있죠. 그쵸? 얘들도 시제를 갖죠. 시제를.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는 수와 태와 시제를 갖잖아요. 얘들도 당연히 수태 시제를 가져요. 이때 준동사의 시제는 어떤 시제죠? 준동사의 시제는 상대 시제라고 해요. 본동사의 시제와 같은 사건을 나타내죠. 하지만 얘들도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낸다? 그때도 여기를 뭘 어떻게 나타내? 과거 사건, 과거 동사를 쓸 건가? 근데 투부정사는 반드시 뒤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to, have, pp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어떻게 해요? 얘도 having pp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having PP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얘가 have PP가 완료 시제가 과거 사건이라는 개념이 조동사의 과거 사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서 반복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다룰 가정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나 뭐 어디서 또 반복이 되더라? 이 완료 부정사와 완료 동명사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더라. 그쵸? 영어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접근을 하면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문법도 제가 생각할 때 수험생으로서 알아야 되는 문법들이 있고요. 영어를 수험생이 아닌 입장에서도 많이들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알아야 될 문법들이, 그러니까 수험생과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들이 있는 거고, 또 시험 문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지역적인 문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지역적인 문법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필요 없다는 생각들을 자꾸 하는데, 문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보다 더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건 문법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지역적인 문법들이 아니라 영어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영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런 기본적인 문법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문법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중학교 문장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문장까지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도 저랑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